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신 많은 분들이 있고요. 스튜디오에 먹을 것도 호떡부터 시작해서 케이크도 있고 쿠키도 있고 멀리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이 선생. 네. 어떻게 여행은 즐거우셨어? 네, 여행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요. 네, 날씨가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서 이렇게 열불을 올리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윤양, 오늘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사연은 행시 패스 남편과 참고산 29년 황혼 이혼할까요? 라는 사연을 역할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아이고 이놈의 남편 주말이면 골프다 등산이다 허구한 술 퍼마시고 아니 지금 새벽 3시인데 행시 패스한 학벌 좀 번듯한 남자라서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하나설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취한다 진짜. 왜 가만히 서 있어? 꿈을 좀 가져와. 당신 시부모님 빚 당신 형제들 빚 당신 마음대로 갚아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댁 일이라면 벌벌 떨면서 나하고 애들은 찬밥 취급하고 말이야. 응? 뭐시 어쩌고 어째? 아니 내가 먼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어? 아이고 오, 깜짝 놀랐어. 신혼 때부터 툭하면 욱하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하더니 아니 그런데 당신 이거 그 셔츠에 립스틱 자국하며 응? 이 진한 여자 향수 냄새하며 아니 이 남자가 하다 이제 바람까지 피우고 아니 남자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뭔 간섭이야 여자가. 아이고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이혼해 헤어지자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엄마로서 의무도 다 했으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후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요. 저는 평생 집안 살림만 했거든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이 걱정입니다. 이혼하면 남편은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한 푼도 안 줄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저는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네, 엄청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이거 보통 변호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 상담해 주지 않아요? 변호사들은 이제 이혼 안 하려는 사람도 이혼시키려고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로 선생은 이혼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입료 얼마 이렇게 당장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윤양은 이 사연 뭐 본인 집안 상황인가요? 아니 근데 이분이 네. 이혼하면 네. 잘 사실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사는 거하고 뭐 별 큰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족 유대도 다 깨진 것 같고 이 남편은 그러게. 밖에서 뭔가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혼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못 사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분들이 보통 오면 저희가 남편 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데 관심을 먼저 가지거든요. 그렇죠. 분할을 얼마 받을까. 그렇죠. 남편 재산이 근데 10억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딱 반 잘라가지고 5억 줄 것 같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럼 얼마 정도 주나요? 내가 판사가 아니라서 가능하면 내가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어떤 판사도 1억 이상 줄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가치를 적게 책정하나요? 가사노동의 가치. 아니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그 부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 거죠. 어? 아니 그냥 결혼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지. 어떻게 이혼을 한단 말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판사분들의 양심이거든요. 아 판사는 보통 그러면 남편분한테 빙의해서 남편분. 아니요, 여성 판사들도 많아요. 여성 판사가 지금 이 재판부의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판사는 사회의 질서와 통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코 그거에 벗어나는 거를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럼 이분은 여지까지 이렇게 힘들게 참고 살아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다는 건 누구 이야기인가요? 부인의 이야기. 부인의 부인은 뭘 참은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네. 가족을 꼭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죠. 화내고 때려고 월급도 일부만 생활비를 주고 그렇죠. 이거 그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찌질하게 생활한 거지 이 부인분이 참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 남편이 월급을 일부를 주고 또 본인이 남편한테 욕설을 듣고 하는 거 그건 남편 행동이에요? 본인 행동이에요? 남편 행동. 그렇죠. 네. 그럼 남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가 참고 살았어요라는 말 자체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살면 안 참고 살았을까요? 그러게 왜 참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참고 살았는 것 자체를 마치 본인이 상당히 잘 살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이잖아요. 노예가 주인님이 그동안 저를 구박했어요. 제가 주인님의 구박에 널 참고 살았어요. 너 왜 참고 살았니? 저는 노예라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누가 널 보고 노예로 하라고 그랬니?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본인이 그러면 지금 살 때 그 본인이 남편 월급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남편이 월급을 다 줘요, 아니면 조금 줘요? 조금 줘요. 주죠. 그렇죠. 그러면 왜 더 안 주냐라고 왜 못했을까요? 안 한 거죠. 그렇죠. 싸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든지 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월급 제대로 달라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이 남편분은 공무원이라며요. 그러면 회사 쳐들어가가지고 월급 안 준다고 난리를 치면 어떡할까요? 본인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도 월급을 저렇고 치사해서 가져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권리죠. 자기 권리 자기가 챙기는 건데. 그럼요, 자기가 안 그럼요. 챙겨놓고. 지금 와서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죠. 로맨 분들. 예. 대부분 그러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겠대요. 왜 참고 살아? 지금까지 잘 사는 분이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참고 못 살았는데 이혼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우리 이 선생 네.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공기 맑고 참 따뜻한 하와이를 갔어요. 네. 그래, 그 좋은 하와이 가서 잘 살다 계속 사시지. 이러면 돈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생활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뭐 가족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 있어도 서울에 다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이니까요. 네, 여행이 그렇죠. 본인은 여행이니까. 네. 물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이혼을 여행으로 갔다 올까요? 예, 어떡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부터 참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부터 참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겠다. 또 결혼 생활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럼 나도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생각이. 아이들도 다 컸겠다. 아이들이 다 컸겠다. 예. 충분히. 그럼요. 그랬을 때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이분이 그럼 내가면 나이 들고 이렇게 한 나를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본인 마음이 늙었지 밖에 나가면 또 그렇게 안 늙을 수도 있거든. 근데 꼭 그렇다고 제가 불륜을 조장하거나 뭐 자유부인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단지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한테 매달리면서 지금 그런데 사실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이혼하면 저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내가 비밀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분 애가 있죠? 네. 애들은 엄마 편일까요? 아빠 편일까요? 엄마 편이겠죠? 네.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 생활비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빠 이래서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것 같아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잘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집에 오면 그 아빠는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자기 아구는 없고 전부 다 자식하고 부인이 거의 적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 물어볼 이슈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집의 주인이 바로 나와 아이지 저 돈 벌어오는 ATM 머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원래 노예로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익숙해졌어. 그냥 주변에서 다 그렇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생각을 바꿔가지고 남편을 돈 벌어오는 노예로 여기고 네. 이렇게 살라는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도망간 노예도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모이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는 ATM 머신인데 뭐 뭘 바라겠어. 그러면서 되게 은퇴를 앞둔 남자들이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자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인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이분 연금 수령을 하는 거를 남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부인과 자식이 또 그 대상이 당연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뭐 굳이 변호사한테 가서 이혼으로 이슈를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뭐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니 의외로 너무 문제가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전혀 생각 못했던. 아 그래요? 예예. 아니 뭐를 걱정하셨는데요? 뭘 해 먹고 살까? 아니 그걸 왜 지금까지 먹고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지.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참 학대받는 경우에 근데 진짜 학대받는다는 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특히 뭐 남편의 술 주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얻어맞고 또 그 남편이 너 나가서 돈 벌어와 하면서 앵벌이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또 착하게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열심히 남편의 술값에 뭐 온갖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진짜 이혼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번듯하게 사회적으로 특히 번듯하고 공무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일단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있는 조직이나 그 동네에서 인간 말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거의 미투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 알리면 뭐가 좋아요? 알리면 뭐가 좋냐? 남편이 일단 뭔가 겁을 내죠. 약간의 좀 위협의 수단이. 그렇죠. 평판이 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 같은 이런 데서는 평판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성진의 기준이 되거든요. 아니 여기 댓글에도 그렇게 하면 한직으로 발령 날 거라고. 그럼요. 그럴 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되는 거거든요. 한직으로 발령나면 남편 만나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심심해지면 결국 집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일이 없죠. 그럼 이제 4시간 많아지고 4시간 많아지다뇨?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그렇죠. 집안 청소도 시키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구박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망신 주는 거. 아니 그래서 왜 망신 주는 거를 안 하느냐 하면 남편이 망신 줘가지고 뭐 한직으로 밀려가거나 승진을 못하면 다 우리 가족이 손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해행위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에 자해행위를 상당히 잘 한다. 왜? 자기가 이 괴롭고 또 안 좋은 상태를 리얼이나 휴먼 같은 경우는 남 탓을 많이 하거나 환경 탓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로맨은 참 착한 마음 때문에 다 자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남편을 망신 준다가 아니라 남편이 지금 아빠의 노릇도 남편의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스스로 진짜 자해하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남편을 ATM 머신 안 쓰고 자기가 돈은 자기가 벌어서 쓴다 이러면 아내분이 ATM 머신이 되는 걸까요? 사실 아내분이 뭐 본인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왜 그래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에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어. 왜 결혼을 할까요? 아무래도 가정적인 어떤 책임 안정을 얻으려고 남편한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남자를 통해서 나의 생활에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한테 뭘 얻어요? 안정감. 무슨 안정감? 가정의 안정. 가정의 안정?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가정의 안정, 아멘. 이걸 얻는다고요? 아니 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있어야 된다. 그럼 남자는 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기인 줄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생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게 안정적으로 충족시킨다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거. 그랬을 때 보통 하는 말로 야 그걸 공짜로 하냐 이럴 때 남자는 그러면 이 식구를 먹여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포맷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이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도 나가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사실 사회가 뭐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본인의 가치를 실제로 본인이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에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엉뚱한 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가치만 유일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 희한한 생각에 세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마치 아주 언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물론 다 해주는 그런 진짜 훌륭한 분도 있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성도 뭐 생물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여성 쪽 남성만 그렇게 뭐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누가 남성만 그런다고 그랬어요? 뉘앙스로 약간 남성이 약간 아니, 약간 실제로 생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네. 남자는 거기에 100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자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 만족을 얻는 거는 10 정도고 나머지 8, 90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충족을 하는 이 서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기준 거죠. 차이가 좀 있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일종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사실 우리 그 김학의인가요? 뭐 김학의 그 스캔들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한다라는 부분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그거를 본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참가했다고 그래요. 무섭고 두렵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죠. 본인들한테는 그거는 피해를 입고 마치 고문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욕망이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물학적 욕망 자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시들어지고 또 유대관계 자체가 없어지고 뭐 각방도 많이 쓰는 부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본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 지금 질문은 요지가 뭔가요? 그래서 그렇게 욕망이 변환한다고 하면 나중에 돼서 또 다른 욕구를 또 막 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부부들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욕망이 변하는 거는 분명히 있겠는데 그건 사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사연에 있는 분들은 처음에 무슨 욕망을 서로에게 충족시켰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바뀌는 거를 이 사연 주신 분은 스스로 파악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는 게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 삶이 바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 관계 안에서의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 버는 사람은 남편이고 본인은 처음부터 그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와이프가 근데 그렇게 어떤 권력을 더 얻으려고 할 때 남자가 또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폭력을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이미 이분이 액션에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정도로 깡패 기질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예. 본인이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어떤 욕망이 변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다 예측하고 변할 걸 알고 막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노력이 예, 뭔가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비하고 이게 다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차피 리얼리스트 성향에서 욕망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뻔한 소리를 하는 정도지 나의 욕망이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거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욕망이 어떻게 바뀐 것보다는 현재 나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진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가? 모르는 채로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 고시가 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무원이니까 해. 그러면 자기 욕망을 인식을 했을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를 본인은 스스로 참고 살았다. 그게 무슨 참고 살은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은 거지. 노예처럼 사시다가 이제 항혼이혼을. 근데 이분한테 이제 굳이 노예처럼 살다가 항혼이혼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를 쓰지 말고요.
이 지긋지긋한 남편도 아니고 남의 편인 이 인간을 내가 그동안 진짜 산 게 너무 억울하다. 진짜 복수를 해주고 이 재산을 확실히 내 몫을 챙기겠다. 라고 할 때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기책 사유를 찾아야 돼. 아, 이게 이제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소심하게 하는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이런 걸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재산 숨겨놓은 재산까지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걸 하면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재산은 연금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한 5년 정도 은퇴할 시기가 남았다. 그럼 5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부터 남편한테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가능하면 온갖 명목으로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귀찮아서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주제까지.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래 돈 받으면 자기 그거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딱 은퇴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연금 그거는 반분할해야 된다. 그게 확실하게 뒤통수를 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네요. 아 이거는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 수십 년 전부터 남편 은퇴를 기다려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유행처럼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20년 앞서서 꼭 경험하다 보니까 이 황혼 이혼 전략을 아주 잘 이 변호사들한테 vat보지 못할 텐데 이 황혼 그렇죠. 이혼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상담료가 싸요. 네. 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